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희 서로 사랑합니다. 재윤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죠. 너희는 남매야.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3년 전 5살 서아를 입양해 사랑으로 키웠고 두 아이는 누구보다 사이좋은 남매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올해로 58살이 된 저는 시내 한 초등학교의 교장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해죠. 교직 생활 32년 그중 25년을 남편과 함께 교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성당 바자회에 나가 봉사활동을 했고 방학이면 보육원 아이들과 캠프를 떠나곤 했죠. 그런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윤이는 올해 33, 대기업에 입사한 지 5년째 되는 해인데 지방 발령을 받아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죠. 둘째 서아는 28살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3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의 뒤를 이어 교단에 선 것이죠. 사실 서아는 저희 부부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5살 때 보육원에서 처음 만난 아이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하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유독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던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이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죠. 원장 선생님께 물어보니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아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주말마다 보육원에 갈 때면 서아를 먼저 찾게 되었고 아이도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서아를 입양 보낼 가정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서아를 우리가 입양하면 어떨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마음 쓰고 있었구나. 우리가 키우면 되지. 재윤이도 동생이 생기면 좋아할 거야.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6개월 만에 서아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리던 서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졌고 재윤이는 여동생이 생겼다며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아와 놀아주었습니다. 10살이던 재윤이는 5살 서아의 든든한 오빠가 되어주었죠. 두 아이는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서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아 어머니 서아가 오빠 자랑을 매일 해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대요.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재윤이도 동생 자랑만 해요. 서로 의지가 많이 되나 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두 아이의 우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윤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서아는 오빠보다 더 기뻐했고 서아가 교대에 입학했을 때 재윤이는 동생을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죠. 남편이 떠난 후 두 아이는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재윤이는 이제 제가 가장이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서아는 매일 저녁 제가 좋아하는 차를 우려주며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교장이 되던 날 두 아이가 꽃다발을 들고 학교로 찾아왔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서아의 그 말에 눈물이 났었죠.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교육자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빈자리는 컸지만 재윤이와 서아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성당에 가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고 명절이면 남편 묘소에 함께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우리 세 사람은 언제나 환하게 웃었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고 저는 그 일상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올해 들어 서아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신학기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초등학교 교사 3년째, 벌써 학년 부장을 맡게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엄마, 요즘 학교에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요. 서아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내 학교 운영으로 바빴고 서아는 신도시 학교에 근무하니 서로의 일상을 자세히 나눌 시간이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교육청 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어 일찍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서아의 웃음소리와 함께 낯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재윤이었습니다. 부산에 있어야 할 재윤이가 왜 평일 오후에 집에 있는 걸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나는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제 발이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서아는 재윤이의 어깨에 턱을 살짝 기대고 있었고 재윤이는 서아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서아의 교육 자료인 듯한 문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떨까? 재윤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아. 역시 오빠는 똑똑해. 서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부드러운 음성이었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서아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벌써 오셨어요? 재윤이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 부산에서 회의가 있어서 올라왔어요. 빨리 끝나서 서아 수업 준비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설명이 자연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 재윤아. 저녁은 먹었니? 제가 물었고 재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서아랑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순간 서아가 재윤이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려고요. 서아는 부엌으로 향했고
재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를 따라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대화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아가 물을 따르려 하자 재윤이가 먼저 손을 뻗어 병을 잡았고 재윤이가 수저를 떨어뜨리자 서아가 자연스럽게 새 수저를 건넸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농도가 달라 보였죠. 재윤아, 언제 내려가니? 제가 묻자 재윤이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야 해요.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갈게요. 서아가 덧붙였습니다. 오빠 방 제가 청소해놨어요. 깨끗할 거예요. 언제 청소를 했다는 걸까요? 재윤이는 부산에 내려간 후 집에 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재윤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서아와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아야, 오빠랑 자주 연락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 연락해요. 오빠가 혼자 지내니까 걱정되어서요.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서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려던 순간 재윤이 방에서 나지막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내일 가기 전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때 서아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서아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윤이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남매 사이의 정이 깊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늘 본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남매의 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생긴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윤이는 일찍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에서 배웅하는 서아의 눈빛이 애틋해 보였습니다. 조심해서 가. 밥 꼭 챙겨 먹고. 서아의 당부에 재윤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마. 두 사람이 주고받는 짧은 인사 속에서도 저는 평범하지 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재윤이가 떠난 후 서아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재윤이가 부산으로 내려간 다음 날 저는 서아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평소 깔끔한 서아답게 방은 잘 정돈되어 있었죠. 침대를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액자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아와 재윤이가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건 어릴 때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단풍잎과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보아 작년 가을에 찍은 것이 분명했죠. 재윤이가 부산 발령받고 난 후의 일입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윤이의 손이 서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서아는 재윤이 쪽으로 살짝 기대어 있었죠.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배경이었습니다. 서아가 언제 부산에 갔다는 걸까요? 작년 가을 서아가 교원 연수로
이틀간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편지 봉투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모두 재윤이었습니다. 부산 주소가 적혀 있었죠. 편지를 꺼내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봉투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그날 오후 학교 일을 마치고 교무실을 나서는데 친한 교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서아 선생님, 남자친구분이 정말 멋있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시는 걸 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아 남자친구요? 제가 되묻자 그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키도 크시고 정말 잘생기셨어요. 서아 선생님이 차에 타실 때 문도 열어주시고 참 다정해 보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아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게 만약 재윤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시간 서아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서아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아야,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냥 내가 요즘 행복해 보여서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나 싶어서 물어봤어.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며칠 후 재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윤아, 주말에 올라올 수 있니?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이나 먹자. 전화기 너머로 재윤이의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올라갈게요. 그때 배경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서아의 목소리였죠. 재윤아, 지금 누구랑 있니? 아,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서아의 웃음소리였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서아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방은 비어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서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니? 친구 만나고 왔어요. 서아의 뺨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에는 옅은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서아가 말이죠. 토요일 아침 서아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교사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저녁쯤 들어올게요. 서아가 나간 후 저도 옷을 갈아입고 외출했습니다. 무작정 서아를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죠. 시내 번화가에 있는 한 카페 앞에서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서아를 맞이한 사람은 역시 재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고 재윤이가 서아의 손을 탁자 위에서 잡았습니다. 서아는 재윤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두 아이가 서로를 남매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보기 시작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일요일 오후 성당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오래된 지인인 김마리아 자매님이 다가왔습니다. 교장님, 요즘 재윤이가 자주 올라오나 봐요? 가끔 올라와요. 왜요? 지난주에 서아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던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남매 사이가 참 좋아 보여서. 김자매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키운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 없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서아를 입양할 때 재윤이가 동생이 생겨서 좋아요라며 해맑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아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아는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목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또 올라와? 그래, 알았어. 통화를 마치고 나온 서아의 표정이 유독 밝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너랑 재윤이 혹시 서로 만나고 있니? 순간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서아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금은 대답하지 마. 내가 준비됐을 때 재윤이와 함께 와서 얘기하자. 제가 말했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가 학교로 떠난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 다만 그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화요일 오후 교육청에서 돌아온 저는 서아와 재윤이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번 주말에 꼭 집에 오라고 연락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한 학교 행정실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교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평소 신중한 분이 이렇게 말을 꺼내니 불안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 딸이 부산에 놀러 갔다가 해운대 근처 음식점에서 서아 선생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남자분과 함께 계셨는데 정말 다정해 보였다고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교장 선생님 아드님이랑 닮았다고 하는데 제 딸이 잘못 본 건가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 재윤이가 부산에 있으니까 가끔 서아가 놀러 가긴 해요. 남매 사이가 좋아서요. 행정실장님이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죠. 작은 도시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더구나 제가 교장이고 서아가 교사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이 일이 알려졌을 때 감당해야 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 성당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매님, 이번 주일 바자회 준비 모임 오실 수 있으세요?
평소라면 당연히 가겠다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망설여졌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런데 요즘 따님 얼굴이 참 밝아 보여요. 좋은 일 있나 봐요? 자매님의 순수한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아가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죠. 잠시 후 재윤이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주 앉자 재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희 서로 사랑합니다. 재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언제부터였니? 제가 물었습니다.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봄부터예요. 오빠가 부산으로 발령받고 나서 너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남매의 정이 아니라는 걸. 재윤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에 혼자 있으면서 서아 생각만 났어요. 처음엔 그냥 동생이 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아가 찾아왔을 때 알았어요. 이 감정이 뭔지. 두 사람의 고백을 들으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는 남매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저희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멀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재윤이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하지만 서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도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새벽녘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어보았죠.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곁에 없겠지.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거야.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고. 그럴 때 기억해줘. 사람을 먼저 보자. 제도나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우리가 내린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자. 당신을 믿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이 이 상황을 예상했을 리는 없지만 이 메시지가 지금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두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너희 둘이 진심이라는 건 알겠어.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니? 재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직장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서아와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아도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오전 성당 미사에 혼자 갔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답을 찾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죠.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신부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매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신부님. 괜찮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함께 기도하면 답이 보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재윤이와 서아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요리를 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손길은 여전했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재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파양 절차를 알아봤어요. 서아가 성인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양? 너희가 그걸 원하는 거니?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엄마한테도 우리한테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아야, 너는 내 딸이야. 일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월요일 아침 학교로 출근하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주말 내내 고민했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죠. 교장실에 앉아 업무를 보는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교감 선생님의 다음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요. 서아 선생님이 곧 결혼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대가 교장 선생님 아드님이라고 하던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남매 사이가 좋아서 자주 만나는 것뿐이에요.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지만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화요일 오후 서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제가 오빠랑 사귄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일단 침착해. 부인하지도 말고 인정하지도 마. 그냥 대답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요. 수요일 재윤이가 갑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 휴가 냈어요. 며칠 집에 있을게요. 재윤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니? 부산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회사 동료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동생이랑 사귄다는 게 사실이냐고. 재윤이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서아가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남매야. 법적으로 남매인 사람들이 결혼할 수는 없어. 설령 파양을 한다고 해도 이미 사람들은 너희를 남매로 알고 있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너희 둘 다 파멸할 거야.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없애요? 엄마, 저도 이게 잘못된 건 알아요. 하지만 오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재윤이도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함께하면 모두가 불행해질 거예요. 하지만 헤어지면 더 불행할 것 같아요.
목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성당 주임 신부님이었죠. 자매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일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상담처럼 이야기했죠. 신부님은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때로는 도덕과 윤리의 경계를 시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파양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입양 관계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파양을 하더라도 과거 입양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가능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묘소에 들렀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서로 사랑한대요.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아이들이 너무 아파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져요. 토요일 아침 재윤이와 서아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 길은 너희 둘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사회적 시선, 법적 제약, 모든 것이 너희를 가로막을 거야. 재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외국으로 가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과거는 따라다닐 거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서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서아야. 재윤이가 서아를 안으며 말렸습니다. 일요일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자. 제도나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너희들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셨겠지. 재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 1년만요. 1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떨어져 지내볼게요.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서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1년 동안 떨어져 있어 볼게요. 그동안 저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1년 동안 정말 연락하지 마라. 둘째, 그 시간 동안 상담을 받아라. 셋째, 각자의 삶에 충실해라.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윤이는 부산으로 돌아가고 서아는 상담센터에 다니기로 했죠. 1년의 약속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윤이는 부산으로 돌아갔고 서아는 매주 화요일마다 상담센터를 다녔죠.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지만 서아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흐려졌습니다. 아침마다 서아 방 앞을 지날 때면 작은 흐느낌이 들렸고 식사 때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제가 물었죠.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의존인지 구분해 보래요. 어릴 때부터 오빠가 저를 보호해줬으니까 그게 사랑으로 착각될 수 있다고요. 서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알아요. 이건 의존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2달째 되던 주말, 서아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대학 동기인 민지였죠. 민지는 서아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어? 서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학교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봤죠. 저녁을 먹으며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아 요즘 이상해요. 예전엔 그렇게 밝았는데 요즘은 혼자 있으려고만 해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서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민지야. 나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계속했죠. 너 혹시 그 사람 때문이야? 작년에 만났다던 사람?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서아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아 방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죠. 문틈으로 들리는 것은 억눌린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윤이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3달째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아가 수업 중에 쓰러진 것입니다. 양호실에서 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죠.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점심도 거의 안 드시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어요. 보건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서아는 열이 심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당분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서아는 일주일 동안 병가를 냈고 저는 그 옆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듣는 제 가슴이 찢어졌죠. 넉 달째 되던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재윤이 회사 상사로부터였죠. 어머님, 재윤 씨가 요즘 일에 집중을 못해요. 실수도 잦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재윤이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재윤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건강 챙기렴.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읽음 표시는 떴습니다. 서아에게는 재윤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죠. 대신 서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기운을 차리도록 도왔습니다. 5달째 서아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웃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성당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노래를 부르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6달이 되어갈 무렵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온 가족이 모이던 명절이었죠. 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는 추석에 올까요? 약속은 1년이야. 아직 반년이 남았어. 제가 대답했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 당일 서아와 저는 단둘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절을 하며 서아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약속 지키고 있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재윤이 남편 묘소에 다녀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새꽃이 놓여 있었고 작은 편지가 있었죠. 아빠, 엄마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서아도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약속 꼭 지킬게요. 편지를 서아에게 보여줄까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7달째 서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밟고 싶어요. 뭔가에 집중하려는 서아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서아는 대학원 준비를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죠. 8달째 되던 날 서아의 상담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아 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아가 재윤이를 잊어가는 것 같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9달째 봄이 왔습니다. 서아는 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았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서아를 안아주며 축하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서아가 일기장에 쓰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오빠, 이제 3달만 더 기다리면 돼. 우리 약속 지키고 있어. 사랑해. 10달째가 되었습니다. 서아는 대학원 수업과 학교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고 겉으로는 많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달력에 날짜를 세어가며 표시하는 것을, 매일 밤 재윤이 사진을 보며 잠드는 것을요. 11달째 되던 날 저는 두 아이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재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윤아, 엄마야. 이제 1달 남았구나. 재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저 약속 지켰어요. 서아도 잘 지내고 있죠? 응,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재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여전히 서아를 사랑해요.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야, 이제 1달 남았어. 내 마음은 어떠니?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빠 없이 1년을 살아봤지만 하루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이게 제 답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의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선택이 정말 너희를 행복하게 할까? 주변의 시선, 사회적 압박, 법적 제약,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니?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오빠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마지막 달, 저는 남편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묘비 앞에서 한참을 기도했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가능하게 만들지. 하지만 그 길이 올바른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해. 약속한 1년이 되는 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윤이가 먼저 도착했고 잠시 후 서아도 집에 왔죠.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만든 거리였죠.
저는 두 사람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1년 동안 너희는 약속을 지켰다. 이제 내가 답을 줄 차례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라. 두 사람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엄마, 서아가 울먹였고 재윤이도 고개를 떨구었죠. 잠깐 내 말을 끝까지 들어. 이번 1년은 떨어져 있으라는 게 아니야. 만나되 남매로서 만나라. 서로의 곁에 있되 선을 넘지 마라. 그 1년 동안 너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외로움과 의존인지 확인해 봐. 그리고 1년 뒤 그래도 같은 마음이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재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허락해 주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락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선택하는 거지. 다만 그 선택이 진짜인지 평생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나도 답을 찾아볼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1년 더 기다릴게요. 하지만 이번엔 오빠 곁에 있으면서요. 재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희가 증명해 보일게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시간이었죠. 식사 후 서아가 설거지를 하는데 재윤이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성당에 세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미사를 드리며 각자 기도했죠.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미사 후 신부님이 저희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월요일 재윤이는 서울 본사로 정근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서아도 기뻐했지만 과도한 감정 표현은 자제했죠. 두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1년이 지난 후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렇다면 저는 어떤 답을 줘야 할까요? 두 아이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세상의 시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윤이는 서울 본사로 정근을 왔고 서아는 대학원과 학교 일을 병행하며 지냈죠. 두 사람은 약속대로 남매로서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지만 정해진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죠. 6달이 지났을 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입양 관계에 있는 남매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양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는 혼인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과거 입양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남기 때문에 혼인신고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반응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봄날 서아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소개팅을 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직업에, 좋은 성품에 나를 아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오빠 생각만 났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재윤이도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했지만 재윤이는 모두 거절했죠. 엄마, 저는 서아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운명인가 봐요.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달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아와 재윤이를 불러 앉혔죠. 너희들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겠다. 두 번의 1년을 통해 너희는 증명했어.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아.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파양 절차를 진행하자. 법적으로 남매 관계를 끊는 거야. 그것이 첫 단계다.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저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파양 후에도 최소 3년은 기다려. 그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너희가 남매였다는 사실이 희미해지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도시에서 새롭게 시작해. 여기서는 너희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재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셨는지 알아요. 서아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파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파양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서서 판사 앞에서 파양 사유를 설명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딸이 독립적인 삶을 원합니다. 라는 형식적인 이유를 말했지만 실제 이유를 숨기는 것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달 후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서 파양이 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가족관계 등록부에 제 딸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서아는 여전히 딸이었고 그 사실은 어떤 서류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파양 후 서아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까운 곳이었지만 더 이상 한 집에 살 수는 없었죠. 재윤이와 서아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며 만났습니다. 약속한 3년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갔습니다. 재윤이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해외 지사 근무를 자원했죠.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멀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간간히 주고받는 연락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죠. 서아는 교육 연구로 성과를 내고 있었고 재윤이는 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되는 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문 앞에 제가 좋아하는 집 빵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가 함께 있었죠. 엄마, 저희 약속 지켰어요. 이제 저희의 길을 가려고 해요. 축복해 주실 수 있나요? 따뜻할 때 드세요. 서아와 재윤이가 같이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빵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나씩 먹으며 생각했죠. 두 아이가 선택한 길이 험난할 것을 알지만 그들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답을 줘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 서아와 재윤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손을 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저는 창문을 열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두 아이의 엄마라는 걸 떠나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미 세상의 잣대로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때 그 진심을 다 알면서도 반대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때로는 정답이 없는 질문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정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빵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두 아이가 어릴 때 함께 먹던 그 맛 그대로였죠. 창밖에 두 사람은 여전히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고 그 꽃잎들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혹은 눈물처럼.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